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시죠. 일단 시장에 퍼져 있는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 4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딱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한데요. 시장 전반에 연초부터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공포 심리에서는 확실하게 벗어난 느낌이기는 합니다만 중립 구간 안에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앞단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방향성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심리가 우세하다는 거 우리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안에서의 도미넌스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현재 전체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58.5% 가리키고 있습니다. 0.27% 정도 전일 대비해서는 하락을 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전체 안에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알트단에서는 어떨까요? 이더리움이 전일 대비해서 소폭이지만 조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0.03% 하락한 12.1% 가리키고 있고요. 오히려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가 조금 더 크게 지배력이 오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트단에서 조금은 선별적으로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이 알트 안에서 기회를 엿보려는 듯한 모습이 도미넌스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은, 이 귀금속의 독주 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금이 아직까지도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도 시가총액은 2%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은이 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2위를 차지하면서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5%나 넘게 시가총액이 더 불어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쟁쟁한 글로벌 투자처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8위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서는 TSMC가 바짝 쫓아오고 있지만 그래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요. 아마존을 향해 확실히 성큼성큼 다가가는 모습이죠. 여전히 8위에 머물러 있는데 아마존을 뛰어넘어서 더 위로 금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더리움은 글로벌 전체 시가총액 안에서의 순위로 살펴봤을 때 30위권에 지금 자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3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비트코인과는 아직까지 격차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이더리움도 순위가 높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코인 시장이 조금씩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조금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대다수의 코인들이 조금씩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4% 상승하면서 92,000달러대 회복해준 모습이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91,000달러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보다도 조금 더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더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1.85% 상승하면서 3,154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가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었는데 지금은 소폭이나마 상승세 그리면서 2.09달러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밈코인 단에서는 조금 다른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대장인 도지코인은 1% 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밈코인의 대장이 살아나면서 시장에 온기가 퍼질 수 있을지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의 분위기 그리고 지금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시장 상황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정보방도 마련해 뒀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방송 중에 언제든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정보방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크립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차태현이라고 하고요. 프로그램 이름이 우리 내일의 코인인 만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모든 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의 코인에서 매주 월요일 함께해 주실 차태현 전문가님이십니다. 전문가님이 정말 꼼꼼하게 시장 들여다보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후장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는 조금 상승하나 하다가 하락하는 흐름들이 또 나타났잖아요. 주말에는 거의 옆으로 눕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한 주는 또 조금 변수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도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은데 일단 지난주에 이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감이었던 건 아무래도 고용 지표들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네. 결국에 금요일 날 발표된 지표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은 그 기대감을 이어가지 못하고 주말간 횡보하는 모습이었고 네. 그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결국에 클래리티 법안, 이 법안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미국에서 이 크립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시장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인데 이미 이 법안 자체는 2025년 7월에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를 한 상태지만 아직 상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게 이제 1월 15일 날 투표에 들어갑니다. 사실 사관에서 진행이 되는 것도 작년에 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한 차례 지금 늦춰진 거죠? 네, 맞습니다. 늦춰지면서 그때도 조금 약간 실망하는 흐름들이 시장에 나타났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장에 조금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 시장이 점진적으로 커지려면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 시장이 아직까지도 많은 투자자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건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1월 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법안인데 결국에 이 규제 오랜 문제점은 SEC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랑 그리고 CFTC 결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의 갈등인 건데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하고 누가 어떤 자산을 규제하는지 명확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하면서 소비자 보호 그리고 국가 안보도 강화하려는 목적인 거죠. 뭔가 이렇게 규제가 생긴다고 하면 사실 우리 크립토 시장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좀 멀리 내다 놓고 보면 이제는 좀 한 단계 한 단계씩 건전성을 바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시장에 지금 뭐 기관들의 ETF도 그렇고 하나씩 통과가 되면서 기관들 일도 지금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고 근데 여기서 규제까지 생겨준다면은 투자자를 보호할 명분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시장이 조금은 더 매력적이게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이번 1월 달에 상승을 저는 최대한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뭔가 이게 조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나 또 한 차례 뭐 연기가 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이 시장이 지난번에 셧다운을 한번 겪고 나서 많은 법안들이 미뤄진 만큼 이번에 사실은 거의 뭐 될 것이다라고 시장 분위기는 확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 이것마저도 늦춰진다면은 이 시장은 정말 기대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최대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건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통과 소식이 될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죠. 무언가의 구조를 명확하게 하고 규제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골자인데요. 규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명확한 규제 아래서 무언가의 안전성을 갖고 조금 더 탄탄하게 시장을 키워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원래는 작년에 조금 통과가 되길 바랐었는데 한 차례 늦춰진 바는 있지만 이번 해에 그리고 1월에는 조금은 통과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다고는 점쳐지고는 있지만 충분히 또 한 번 연기될 가능성까지도 미약하게나마 열려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이에 대한 변동성까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는 또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이 시장에 나오기도 했고요.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고용 데이터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커지냐겠죠. 이에 대한 얘기도 한번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1월부터 바로 인하가 되기를 사람들은 바라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 달은 사실상 우리가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연내 2회에서 3회 정도 시장은 예상을 했지만 네.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사실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가 정배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가 연초에 지금 많이 없는 상태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연초라는 사실 프리미엄이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시장의 기대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주식이랑 투자를 조금 병행하시는 분들은 주식 시장에서는 1월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크립토 시장에서도 1월에 조금 기대하는 심리가 더 커지기도 할까요? 맞습니다. 결국에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차트가 만들어질 때 또 1년짜리 캔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은 결국에 연말에 대부분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 1월 달에 매입하는 효과가 있는데 네. 결국에 지금 시장이 뭐 금 그리고 은, 뭐 원자재들뿐만 아니라 주식에 비해서도 사실 비트코인이 당장은 매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더군다나 금리 인하라는 이런 좋은 재료도 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좋은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크립토 시장이 조금은 미미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가져오셨는데 일본 내용은 또 어떤 거를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규제 낙관 그리고 이제 매크로에 대한 리스크가 이 시장을 1월 달에 클래리티 법안을 제외하고 나서 분위기를 좀 주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월스트리트 그리고 이제 크립토 리더들의 미팅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더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그런 증권사, 투자 자문사들. 그래서 1월 8일 날 이미 비공개 미팅이 진행이 됐고 주 내용은 일단 디파이 관련 논의, 그러니까 생산적인 이런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은 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일드라든지 그리고 디파이보 이슈에서의 진척이 있어야지만 이 비리 통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비공개 미팅이 말 그대로 비공개 미팅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것마저도 시장에 아직까지는 낙관이냐 그리고 아직까지 뭐 좋지 않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금리 인하 기대감 소멸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12월 고용보고서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에서 플러스 50K가 늘어났고 실업률은 4.4%를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패드 컷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컷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발표됐던 점도표를 봤을 때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란 게 이번 연도 그래도 2회에서 3회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이런 의견들도 있었지만 결국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가 정배인 것 같고 그래서 6월 달 이후부터 첫 금리 인하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그 리스크 자산한테는 단기적인 매도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돼야 우리가 바라는 시장에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것 같은데 당장에 1월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다음 FOMC를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지금 우리의 심리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건 기대감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기대감을 언제쯤 다시 가져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기 직전인 4월이나 5월 달쯤부터 시장이 뭐 뉴스들이나 그래야 뭐 펌핑을 많이 좀 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가. 네. 그래서 당장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을 때는 그렇게 시장에 큰 상승을 줄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기대감, 그 기대감이 4월에서 5월 정도로 작용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표를 봤을 때도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이제 인하 때부터 시장이 그때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그리고 주요 상품들도 그렇지만 리스크 자산이죠. 금리 인하 기대 시 유동성은 분명히 증가를 합니다. 시장에서도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런 데 돈을 빌려서 거래를 시작을 하니까 그럼 유동성이 증가를 한다는 건 곧 가격이 상승이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페드 금리 인하 당시 사이클은 항상 비트코인이 강세였습니다. 주식도 물론 강세였지만 비트코인이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항상 지금 뭐 많은 뉴스나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이번 연도의 가장 큰 이슈이고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야 달러도 약세에 조금 들어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스크 자산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한 것을 봤을 때 비트코인과 같은 리스크 자산들은 약세를 보일 확률이 조금 높죠. 좋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한 4, 5월 정도에나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기대감이 약화가 된다면 그 안에서는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늘 염두에 두시면서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전문가님의 전략들 꼭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시나리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을 조금 중점을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금리 인하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까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금리 인하만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이슈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제 금리 인하 당시 기대는 재점화 그러니까 1월에 인하 확률은 거의 0%지만 26년 중반부터 1회에서 2회 정도 인하할 가능성을 유지를 한다면 그래서 경제 둔화나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됐을 때는 유동성이 증가를 하고 달러가 약세에 들어가고 그러면 리스크 자산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 강세 패턴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 차트는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항상 비트코인이 엄청난 강세를 보여드렸다는 것. 우리는 충분히 이거를 기대를 할 만합니다. 이거를 겪어봤던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상승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ETF의 수십억 달러의 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아이비트나 그리고 지금 뭐 FBTC, 블랙록이나랑 피델리티가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데 할빙 이후에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에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의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고 비트코인은 어쨌든 발행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26년 ETF를 기점으로 기록적 순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는 이 기관들의 해지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뭐 가격을 올려서 매수하기보다 지금처럼 횡보하고 있을 때는 기관들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현재 뭐 횡보하고 있다고 너무 포모아서 다른 코인 건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상승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세 번째는 규제 명확합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인 건데 왜 클래리티 법안이 1월 15일 날 하원에서 마크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SEC랑 그리고 CFTC의 관할이 명확화가 된다. 그러면서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는 이제 CFTC
소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친크립토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법안만 통과가 된다면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의 참여는 가속화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 또한 비트코인 가격에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지정학적 해지 그리고 공급 쇼크입니다. 글로벌적으로 좀 불안한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속에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안전자산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 금처럼 발행량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안전자산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24년 이후에 신규 공급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수요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인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기술적, 그러니까 시장 구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현재 90K를 돌파가 나오고 나서 충분하게 계속 지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돌파는 나오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답답해할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횡보할 때가 기관들 그리고 고래들의 충분한 매집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90K만, 그러니까 9만 달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100K, 10만 달러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겁니다. 또한 옵션 시장에서 100K 이상 콜옵션의 OI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 피어앤그리드도 봤을 때 공포지수도 안정이 되어 있고, 이는 충분히 반등 신호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인 구조로도 봐도 이 시장은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더욱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 정말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죠. 말씀을 드렸었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ETF를 통해서 자금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규제는 어떻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쓰시면서 앞으로의 전략들 지금 시장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차트는 또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한번 볼까요? 네, 비트코인부터 좀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 비트코인이 넓은 구조로 봤을 때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이때 비트코인이 고점을 달성을 하고 나서 이때부터 다시 한번 관세 흐름 그리고 시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이 시장에 대한 매력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때 금 같은 다른 해지 상품들이 올라오면서 그 와중에 또 주식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매수를 받아주는 주체가 없다 보니 앞에서 큰 하락 흐름이 나와줬는데, 네. 근데 앞에서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런 식으로 방향이 나왔을 때는 보통 조금은 길게,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길게 지속이 됐다면은 횡보 자체도 그 기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오. 방향이 나온 게 짧았다면은 횡보도 짧았을 텐데 앞에서 나온 이 하락의 흐름이 그래도 몇 달 동안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네. 지금 횡보도 한 달이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하지만 곧 횡보는 저는 끝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구조 자체가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위에 있는 이 유동성만 계속 잡아먹고 있는 형태. 그러면 기관들은 현재 개인들의 스투피 머니를 계속해서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그럼 조정을 바라봐야겠다 하는 그런 개미들까지 한 번 더 털어먹겠다라는 그런 심상이 보이는 거죠. 또한 이런 횡보에서는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횡보한다고 우리가 그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한번 아래로 충격을 줘야 우리가 그 다음에 반등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한번 저는 하락이 나온 이후에 큰 상승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은 나오겠지만 그 전에 조금 먼저 밑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또 어떨까요? 자, 이더리움이 전 상대적으로 더 약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지만 도미넌스 자체가 현재 12%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다른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제외한 애들을 봤을 때 28%, 29%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더리움이 사실 진짜 매력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화끈한 뭐 가격 상승이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현재 이더리움이 아닌 리플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다른 코인들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그대로 바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시장의 영향을 받고 이더리움도 한 번 더 조정을 보일 듯합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아래로 많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솔라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솔라나가 저는 구조상으로도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솔라나일까요? 네, 그래서 솔라나를 지금 봤을 때 솔라나도 앞에서 긴 하락 추세가 있었고 현재 이런 횡보하는 길이 자체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조금은 전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통 아래에 있는 이런 구조들이 붕괴가 됐을 때 헌팅을 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라서 이 자리를 먹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도 현재 POC를 돌파한 모습.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온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185달러 원화 기준으로도 30만 원 자리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이저 코인 가운데서는 그래도 전문가님께서는 솔라나가 조금 매력적이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나오지 않은 나의 가장 관심이 많은 코인이 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XRP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XRP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리플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고 네. 사실 리플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이긴 한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기다리시는 게 리플이 현재 계속 상승이 나오더라도 되돌림의 규모가 50%에서 60%까지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고 있어서 그럼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내 리플이 다시 상승할 것 같은데도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샀다가 뭐 이렇게 다시 되돌림이 나와 손절하는 경우 그리고 올라갈 때 다시 뭐 매수했다가 물리는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리플은 차트 구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올라왔을 때 여기 있는 유동성 공백을 채운 상태고 그러면 이 자리까지 먹었으면은 보통 여기서 매수하는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한번 빼앗기 위해서는 기관 그러니까 고래들은 이 자리까지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들은 보통 세력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규모 자체도 크고 이 가격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떨어뜨린 이후에 2달러 부근에서 저는 반등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리플은 여러분들 좀 가는 길이 험난할지 몰라도 올라올 때는 앞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시원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다 보니까 우리가 매수한 근거가 있다면 흔들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플은 충분히 좋은 가격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은 여유 가지고 지켜보시면 리플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XRP와 관련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펴봤던 코인들 가운데서는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요. XRP 한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2달러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들 주셨으니까 그 험난한 길을 같이 한번 전문가님과 헤쳐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차트 흐름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조금 더 필요하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방송 시간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의 분석들 더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실전 매매를 위해서 알아야 할 부분들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 들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전에서 매매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가면서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전문가님께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 어떤 걸까요? 오늘은 보통 거래하고 있는 방식인 프라이스 액션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액션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면 기술적 지표 없이 순수한 가격 움직임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정의하고 보통 이런 게 집단 지성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지, 저항, 그리고 뭐 삼각수렴 같은 패턴들 이런 것들이 집단 지성을 이용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점은 단순하고 되게 직관적인 게 장점입니다. 모든 시장에 활용이 가능한 것도 엄청난 장점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뭐 엘리어트 파동 그리고 뭐 하모닉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다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통 많이 애용하는 매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프라이스 액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 그래서 보통 프라이스 액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뭐 프라이스 액션뿐만이 아니라 모든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추세 식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제외하고 나서 보더라도 우리가 추세를 알아야 뭐 우리가 상승할 때 매수를 해야 되고 하락할 땐 당연히 매수를 피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추세들을 파악을 해야 우리가 거래할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건데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자면 상승 추세는 보통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는 이 경우를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같이 높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돼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승 추세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락 추세는 저점과 고점이 같이 내려가는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코인 그리고 주식 그리고 뭐 다른 상품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추세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세를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추세를 알아야 우리가 승률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추세를 여러분들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추세에 따라서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리고 싶지 않은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승률 같은 부분들도 많이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추세 식별을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자리에서 보면은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추세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럼 앞에서부터 우리가 좀 봐야겠죠. 여기서부터는 명확히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내려오는 하락. 이 하락은 여러분들 분명히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이런 추세들을 우리가 보통 바뀌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이런 하나의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될 때 이 고점을 넘어가는 경우 이럴 때는 시장 구조가 변환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기서 보면은 이 고점을 넘어가면서 부터 강한 상승이 동반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 조정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추세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락 추세는 분명 저점과 고점이 같이 낮아지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고점이 갱신이 되고 나서 바로 우리가 반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저점이 늘어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추세 전환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했고 이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라고 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추세에서도 여러분들 항상 이 시장에는 어떤 매매 기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추세 같은 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진행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잔파동을 봤을 때 이런 잔 움직임을 봤을 때는 크게 상승하는 구조더라도 이런 구조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건 우리가 거래하면서 감을 익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너무 편법으로 빨리 가려고 남들 멋있어 보이는 뭐 1, 2, 3, 4, 5 이런 파동을 설명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추세들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앞에서 보면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고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때, 이런 추세가 전환이 될 때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반응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추세가 전환이 되는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거래하셔도 꽤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큰 상승이 나왔고, 그럼 여기서도 바라볼 때, 여기서도 볼 때 이런 식으로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유동성을 헌팅하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여기서도 결국에 추세가 변경이 됐죠. 저점 이탈을 하면서. 그럼 여기서부터 최소한 이 구간까지 하락이, 우리 하락폭만 봤을 때 116K에서 저점 기준으로 80K 부근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0에서 40% 정도의 하락이 진행이 된 건데, 이런 구간들 우리가 최소한 피해 가려면 추세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시장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락이 진행이 됐을 때 이 추세가 이탈이 나오죠. 이 추세가 이탈이 나오고, 추세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려오고 나서 분명히 바로 되돌림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도 계속해서 팔 수만은 없기 때문에 되돌림을 주면서 매수할 사람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다시 한번 조정이 진행되는 구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하락이 진행되고 나서 이 반등폭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서 매수할 사람들은 매수를 받고 다시 한번 하락이 진행되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면은 되돌림 이후에 조정. 그럼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앞에서 큰 추세가 나오면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횡보는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에서 나온 매도 물량들이나 그 시장의 분위기나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지친 개인들이 보통 매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횡보 추세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은, 이런 추세에서 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리고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추세가 이제 바뀌겠다 생각을 하시기보다, 제가 여기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추세 돌파가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되돌림이 나오는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추세 식별은 일단 우선 이 정도로만 보시고,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해진다면은 다음에는 추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 이거 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추세를 파악했다면은 차트 안에서 지지와 저항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당연히 지지와 저항은 가격이 반등하는 지점을 지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가격이 저항받는, 그러니까 하락을, 이런 압력을 받는 곳을 우리가 저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추세를 파악했다면은 우리가 차트 안에서 지지와 저항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세가 전환이 되고 나서 되돌림이 어디까지 나오고 확장이 어디까지 될 것인가, 확장이 어느 저항에서 막힐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찾아보셔야 되고, 지지와 저항을 찾았다면은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에서도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이런 구간들이 있죠. 보통 저항이었던 구간은 돌파가 되면은 지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항을 받는 이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은 지지가 되는 거고, 반대로 지지였던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된다. 여기가 지지였다고 하면은, 지지였던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지지였던 구간이나 저항이었던 구간이 깨지거나 돌파된다면은 반대의 성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보고, 오늘은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깨진 저항이나 깨진 지지는 새로운 지지나 저항이 된다. 이것만 좀 알고 넘어가셔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지였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추후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저항이 될 확률이 높고, 저항이었던 부분 만약 여기를 돌파했다 하면은 이야기 드린 대로 여기가 지지가 돼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구간들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차트는 계속해서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오고 이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꼭 체크하셔서 앞으로의 차트가 그려질 때 여기 왔을 때 지지를 못하고
만약에 이탈했다. 그러면은 난 여기 되돌려 왔을 때 여기서 뭐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현물 코인을 들고 있다. 현물을 들고 있다 하면은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면은 난 손절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지와 저항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차트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식별하기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전략이나 리스크 관리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전략 예시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런 패턴들 저항이나 지지가 이탈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는 무조건 되돌림 이후에 잡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안전합니다. 이런 구간들을 보통 리테스트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키 레벨 그러니까 차트 패턴이 완성이 됐다고 해서 바로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탈 이후에 리테스트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탈을 하고 나서 그대로 반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서 여기를 돌파하는지 바로 직전에서 배운 SR 플립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손절은 우리가 이런 패턴들 완성이 됐을 때 이런 구간들이 다시 들어간다거나 채널이 유지가 된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손절로 잡아볼 수가 있고 익절은 보통 패턴 완성 이후에 직전 저항이나 지지에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1대 2 정도로 잡는 것이 좋고 리스크 관리는 한 거래당 전체 계좌의 1, 2% 정도의 리스크만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건 투자자 여러분들이 거래하면서 내가 조금 더 맞는 리스크 관리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최소한 1에서 2% 정도만 하시는 게 좋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만 감당하시는 게 한 거래당 그것이 우리가 매매할 때 흔들리지도 않고 좋은 방법이니까. 자, 그래서 앞에 전략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지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이탈을 했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리테스트 이후에 이야기한 리테스트가 나왔네? 그럼 여기서 하락이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지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아까 이런 구간에서는 무조건 잡으라는 거예요. 채널이 다시 들어갔을 때 채널이 그러니까 뭐 패턴이 완성됐다고 이게 무조건 유지가 된다 이게 아니라 이탈을 하고 나서 다시 들어왔으면 최소한 여기서는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 상승을 전부 다 맞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상승을 하고 나서 채널을 돌파를 했고 여기서 돌파한 이후에 이거 다시 한번 테스트가 나왔네? 그럼 여기서는 내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 구간에 좀 들어오면서 하락이 조금 진행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익절과 손절은 이런 자리에 우리가 근거였던 자리는 무조건 걸어놔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상승을 봤다면 최소한 여기 들어왔을 때는 손절을 했어야 된다.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하락을 바라봤을 때 여기까지 들어온다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하락을 바라봤어야 됐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지지와 저항 그리고 차트 패턴에 대해서 그리고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짧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좀 더 좋은 프라이스 액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한 번 더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통해서 이 차트 안에서 추세를 식별을 하고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프라이스 액션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 내용을 들었을 때 이 단어들 너무 익숙한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내가 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개념들을 내가 차트 안에서 실전 매매를 할 때 잘 활용을 해왔는지도 같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면서 내가 그저 따라가기에 급급했다면 전문가님 통해서 다시 한번 기초적인 개념들 잡아보시고 탄탄한 전략들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시죠. 전문가님의 더욱더 자세한 상세한 교육들 듣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매매에 필요한 무언가의 포인트를 짚어봤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님은 이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안에서 그럼 전문가님 눈에 딱 띈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의 관심 코인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릴 코인은 크레딧 코인입니다. 크레딧 코인이
오늘 우리가 배웠던 그런 교육 내용들이랑 한번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추세의 길이가 나왔을 때는 횡보하는 기간 자체가 조금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앞에서 큰 추세가 나오고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런 횡보가 나왔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저점을 몇 번이나 먹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탈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이런 규모들을 봐야 되는데 반등 이후에 되돌림.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던 거. 그럼 이 구간에서 누군가 지금 매수를 받아주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부터 반등이 조금 시작이 되고 있고 근데 여기 이게 포인트지만 다음 이 구간들을 또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좋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이 직전 고점 돌파가 나왔다는 것.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상승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이런 구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앞에서 이런 큰 하락 추세가 나왔고 횡보도 길게 나왔지만 결국에 추세를 전환해버리는 모습. 그래서 고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받는다면 이 구간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 시 그러니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레벨 구간은 최소한 50%에서 우리가 60%까지의 되돌림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이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현재 구조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표시 부근인데 여기는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돌파만 해준다면은 결국에 위에는 물량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50%에서 60% 이상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코인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신다면은 충분히 많은 수익이나 그리고 차트에서도 우리가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는 이런 구간이고 크레딧 코인이 우리 실시간으로 브리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전략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관심 코인이었죠. 크레딧 코인 같이 살펴봤는데요. 하락 추세가 나타났었지만 그 하락 추세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횡보를 충분히 거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강력하게 매물대로 자리 잡은 구간까지 단숨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여기를 조금 빠르게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크레딧 코인과 관련된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 이번 한 주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가져봐야 될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네. 이번 한 주는 조금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시장이 우리가 뭐 지금 노이즈도 너무 많고 사람들이 이 이슈 저 이슈를 뭐 시장이 너무 조용하니까 그걸 찾아보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휘말리지 말고 차트 본연에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좀 노이즈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한 주야말로 기초를 조금 더 탄탄하게 잡고 가는 한 주로 자리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통해서 더 자세한 전략들 계속 챙겨가 보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